안녕하세요, 시너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딜 비기 드레이븐 편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드레이븐 편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원딜에 비해서 새치기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 수익 덕분에 마이크도 드디어 좋은 것으로 좀 바꾼 것 같아요. 그 전에 쓰던 것들은 너무 잡음도 많고 했었는데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면서 이번 편 시작하겠습니다. 원딜 피기 드레이븐. 첫 번째, 라인전은 일단 얘보다 강한 챔피언이 없음. 일단은 도끼를 하나만 들고 있을 때는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요. 도끼를 두 개를 들고 있을 경우에는 정말 강합니다. 특히 이제 얘를 상대하기 그나마 좋다고 생각하는 챔피언은 제 생각엔 이즈리얼, 케이틀린, 루시안, 칼리스타 정도 있고 나머지는 솔직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챔피언에 비해서 돈 수급력이 매우 좋습니다. 패시브가 굉장히 돈을 얻는 양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생각보다 드레이브는 정말 날먹 챔프예요. 뭐 도끼를 돌릴 줄만 알면 그냥 점수 제조기, 승률 제조기 이런 갖가지의 이제 수식어가 다 붙을 수 있을 만큼 저는 날먹이라 생각하는데, 대신 도끼를 못 돌리면 날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번째, 딜교 사고방식을 기존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잘하시는 원딜러, 잘하시는 이 드레이븐 유저의 딜교하는 방식을 참고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강한 거지 몸이 단단한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운영 페이지에 가기 전에 라인전에서 아무리 말렸어도 자신의 아이템이 어느 정도로 강한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이제 단순하게 도끼를 주울 것은 줍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때리시면 됩니다. 일단 룬 선택은 그냥 장인분들이 주로 칼날비 아니면 치명적 속도를 택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치명적 속도를 고정으로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언젠가 이제 크케님이나 코뚱이 혹은 이제 프로게이머 분들께서 룬을 다른 거를 드신다면은 그때는 다른 거를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외에 따로 룬 버프나 개편이 있지 않은 이상 제 생각엔 치명적 속도는 고정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발 비스킷을 주로 추천하는 편인데, 이것도 취향에 따라서 마법 절대 집중하고 폭풍의 결집을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템 빌드는 일단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빌드는 첫 번째, 이제 크캣님 빌드인데, 정수약 탈자에 굶주린 히드라, 인피 가는 템트리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제 대중적으로 가는 빌드는 맨 아래 아니면 세 번째로 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일단 우선은 저는 보통이면 트포의 징수의 총 아니면 크캣님이 맨 첫 번째로 만드신 빌드를 가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라인전 단계, 레드 진영을 이제 리시하는 경우라면 우측 사진과 같은 루트로 이렇게 가시면 도끼가 두 개가 장전이 되면서 라인을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렇게 가시는 걸 일단 추천해요. 그리고 저 과정에서 도끼가 두 개가 찍히는데 싸움까지 일어나면은 이길 확률이 거의 높아요. 그리고 이제 블루 리시하는 경우라면 그냥 가셔도 도끼가 두 개가 장전됩니다. 도끼는 1분 25초에 쓰시면서 리시 하다가 라인으로 가시면서 도끼 두 개를 장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라인전 단계는 도끼 두 개를 무난하게 쥐었으면 바로 1레벨부터 야만적인 딜교를 하시면 됩니다. 서폿에게 지원핑 혹은 간다핑을 찍으면서 시작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미니언 너무 생각 안하고 그래도 저레벨 구간에 갖다 박으면 집니다. 자, 두 번째, 첫 템은 톱날 단검을 올리고 나서 이제 다른 템으로 빠지던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에 제일 효율이 좋은 템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톱날 단검을 가는 건데, 물론 이제 롱소드 3포션이라던가 충전형 포션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제 생각에는 흡혈의 낫을 올리고 나서 톱날 단검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서폿이랑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그 안전하게 스택을 쌓으셔가지고 궁극기 처용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스택이 많을 때는 정글에게 적극적인 요청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톱날 단검을 구매했고 포션이 있다면 미니언을 끼고서 과감하게 딜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딜교 시선과는 좀 다릅니다. 여섯 번째, 도끼의 유무에 따라서 딜량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도끼에 관한 이제 움직임이나 그러한 행동들을 잘 컨트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죠. 운영 단계, 뚜벅이니까 조심하자. 일반적인 운영과 크게 다름없다.
단순하게 한타가 쉽지 않은데 숙련도가 필요하다. 네 번째, 도끼 줍는 모션을 페이크 주고, 그리고 버릴 도끼는 버리고, 줄 도끼는 주워가면서 팬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날먹인데 도끼 관리를 하려면 제 생각엔 그래도 꽤나 판수를 많이 박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잘하시는 분들의 딜교 과정을 몸에 체득하시면 굉장히 점수가 잘 오를 겁니다. 한번 인게임으로 같이 봐보겠습니다. 네, 해당 구간은 다이아 4에서 다이아 2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상대는 징크스 알리스타 대 쓰레쉬 드레이븐입니다. 시작템은 저는 보통 도란검을 무조건 추천드려요. 뭐 롱소드 3포션보다도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리시를 안 하게 되었는데 상대도 이제 리시를 안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역버프 가능성을 두시면서 도끼가 이제 2개가 될 때 타이밍쯤에 암무빙을 치면서 미리 이제 언지를 계속 주는데도 쓰레쉬가 아무것도 안 해서 좀 아쉽습니다. 원래 이렇게 불씨 먹으면서 알리스타를 같이 팼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를 너무 늦게 해버려가지고 저희가 맞게 되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선의 레벨을 뺏기게 됩니다. 거리를 벌려주시고, 네, 알리스타가 쓰레쉬를 노리죠. 저도 이제 무리해서 징크스 패러 가지 않고 거리 내에 있는 대상 때리는데 지금 저 쌍도끼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저도 계속 1레벨이라고 딜교를 빼지 않습니다. 이게 또 드레이븐의 묘미거든요. 질 것 같은 딜교환도 오히려 역으로 이기게 되는. 릴리아가 이제 바텀 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상대가 눈치를 채고 빠진 걸 보아하니 저희 쪽 삼거리 부시가 와드가 되었다는 거를 눈치챌 수 있죠. 상대 바텀은 일단 라인을 두고 집을 갔기 때문에 경험치 손실이 꽤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히 대포까지 녹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레벨 차이를 이용해서 집 타이밍을 최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빅 웨이브를 만들고 레벨 차이를 이용해서 좋은 집 타이밍을 잡을 겁니다. 계속 슬로우 푸시 해주시고 일단 상대가 역버프인 거를 감안합시다. 와, 근데 말파이트가 솔킬을 따준 게 정말 대단하네요. 이번 판 팀운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미니언이 많으니까 상대도 뭐 못하죠. 바로 이제 집 가고. 그리고 또 미니맵 보면은 대포 미니언이 딱 오는 타이밍이죠? 아주 최고의 집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라인 복귀하고 이제 정글이 아래쪽에 있지 않으니까 빠르게 라인을 밀지 않습니다. 천천히 밀면서 정글이 지금 캠프를 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글이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강가시아를 이제 먹어줄 준비까지 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릴리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위쪽에 동선을 돌면서 지금 현재 아래쪽에 힘을 쓸 것 같으니까 위에 와드를 박으면서 시야를 잡아주고 아래에 투자를 해주죠. 이렇게 되면은 위에도 투자하고 아래도 투자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쌍방향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릴리아가 이제 근처에 있으니까 조금은 신경 쓰면서 해도 되겠죠. 그래도 먼저 물리면 위험하니까 거리 유지해 주시고, 근데 뭐 유지할 필요도 없이 너무 많이 뺐죠. 네, 이렇게 해서 킬을 하면서 패시브 덕분에 335골드를 추가로 먹으면서 1킬을 했는데 2킬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위치, 정글 위치도 이제 알았으니까 미드탑이 상대적으로 편하고, 릴리아도 혹시 몰라서 사고가 날까봐 지금 바텀 부시에 대기를 해주네요. 네, 이렇게까지 집 타이밍까지 깔끔하게 잡히면서 정글도 정글대로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네, 이제 집을 갔다가 와서 비싼 템을 위주로 먼저 사는 거예요. 700원짜리, 350원짜리 이렇게 사는 게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드레이브는 광희의 검의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오는 챔피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W를 이용하면서 이동 속도를 상당히 높이고 유체화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미니언을 통과하면서 한 대씩 툭툭 건드리면 정말 강하거든요. 상대 정글이 아래쪽 시야 수정소를 터트린 걸 봤을 때 어디 쪽에 있겠다라는 게 이제 확실히 알게 되죠. 자, 지금 징크스가 대포를 때릴 것 같으니까 그때 또 평타 한 대 때려주고 미니언을 칠 것 같은 타이밍에 맞춰서 계속 평타를 한 대씩 섞어주는 것도 핵심입니다. 네, 슬로우 걸린 거 때려주면서 도끼 하나 포기하고 한 대 더 때려주시고 네, 이런 게 바로 이제 버릴 도끼는 버린다 이런 느낌이죠. 네, 저도 플래시를 써가지고 알리스타가 포탑으로 밀어넣는 거를 피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편하게 딜각 잡으면 되겠죠. 자, 바텀 위에서 이미 이렇게 승전보가 울렸으니까 용을 먹는데 문제없죠. 제가 이제 여기서 잘못 생각한 게 이걸 다이브를 하지 말고 그냥 포탑 골드 치고 나서 먹고 다이브를 쳤으면 더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지만 네, 이러한 실수는 다음에는 조금 안 하게 더 근거 있는 비중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도 패시브를 터뜨렸기 때문에 기분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 정글을 전령을 먹었으니까 뭐 저도 이제 과감하게 해도 되겠죠. 정글 위치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리스타가 W가 빠졌으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계속 때려줍니다. PR 스킬도 피해주면서 드레이브는 딜 교환을 약간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진짜 일반적인 원딜이 딜 교환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죠? 그럼 이렇게 또 딜 교환을 해버리면 상대 바텀 또 라인전이 끝난 거예요. 아직 쿵쾅이 안 빠졌으니까 계속 의식하시고 쿵쾅이 지금 빠져가지고 또 때릴 수 있을 때 페이크 주면서 앞으로 무빙 치고 또 계속 때려주시고 드레이브는 이게 가능해서 엄청 강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탑 채굴도 무난하게 해주고 집에 가서 아이템을 뽑아서 와줍니다. 자, 잭스가 아래쪽에 있는 게 보였죠? 그럼 핑크와드 박혀있으니까 암흑시야 있을 수도 있어서 과감하게 제가 몸을 밀어넣으면서 저기 시야를 뚫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쓰레쉬를 먼저 보내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상대가 쓰레쉬를 물러 들어오니까 거리를 유지해서 알리스타 패다가 주요 스킬이 다 빠진 걸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잭스로 다시 변경하면서 마무리 지어줍니다. 뒤쪽으로 날아간 도끼 버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네, 라인전이 끝났습니다. 모든 도끼를 다 주울 필요는 없고 버릴 도끼는 확실히 버려주고 내가 때릴 수 있는 여건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면서 타겟팅을 바꿔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상대방의 스킬들 빠졌는지 다 체크가 되면서 근거 있게 전진 무빙까지 취해 주었습니다. 뭐 제가 너무 잘 컸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근거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세워나가면서 결국 딜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다른 판단일 수도 있겠죠. 학살 중입니다. 네, 이번에는 라인을 좀 빠르게 밀면서 포탑 채굴을 그냥 대놓고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스펠도 있겠다. 알리스타도 지금 미드에 있는 거 보니까 징크스는 또 라인을 못 먹겠죠.
물론 저도 여기서 게임은 패배하지만 그래도 이런 근거나 디테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죠. 네, 바텀을 밀었으니까 이득의 연장선을 흐름에 맞춰서 오브젝트까지 이어줍니다. 자, 이렇게 용을 먹고 미드를 갈까 했는데 이미 바텀에 웨이브가 오고 있으니까 나필이가 바텀을 가고 제가 미드를 가면 어쨌든 그 사이에서 한두 마리라도 손실이 나니까 가장 손실이 적은 방향으로 우선 웨이브를 지금껏까지는 제가 바텀을 가고 나필이가 저거 먹고 딱 집 누르면 완벽한 타이밍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령까지 볼 겸 미드로 영향력을 확장시키러 갑니다. 네, 이제 무난하게 라인을 지우면서 이제 릴리아의 움직임, 백업을 갈 생각을 해가지고 천천히 나아가 봅니다. 우선 라인을 먼저 지워주고요. 지금 현재 알리스타 보이고 징크스 바텀에 있고 잭스가 살짝 보였던 것 같은데 백스도 지금 따라 올라가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네, 잭스 탑 쪽에 있고 백스도 위쪽에 있고 그럼 알리스타랑 징크스가 저한테 올 가능성이 있겠죠. 네, 지금 알리스타가 보여서 미니맵으로 확인됐죠. 바로 계속 포탑을 부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쨌든 포탑으로 밀려나면서 포탑 데미지 맞고 징크스에게 동시에 공격당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 턴 쉬었다가 포탑을 철거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 쪽에 리젠 된 거 확인했고 라인도 집어 넣었으니까 전령은 무조건 먹었기 때문에 레드를 한번 체크하러 가줍니다. 쓰레쉬가 모습 보인 게 조금 아쉽네요. 아, 여기에서 궁극기를 바로 써가지고 잭스를 마무리했으면 더 좋았는데 습관적으로 레드를 먼저 쳐버려서 아쉽습니다. 미드에 미니언이 왔는데 징크스가 선을 넘네요. 바로 응징해주러 갑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못해가지고 플래시가 헛으로 빠졌는데 그래도 패시브를 터뜨렸으니까 다행입니다. 아, 상대 정글이랑 서포터가 플래시를 썼네요. 잭스 705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게임 역전당한 데 있어서 이 게임은 큰 기여가 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웬이나 백스나 징크스 700원이었으면 모를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압되었습니다. 바텀에 미니언을 쌓아서 미드 포탑을 밀려는 징크스의 성장을 막으러 바로 가줍니다. 이런 게 한두 번 기회를 주다 보면 징크스 아이템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결국에 성장의 기회를 줬다는 거고 그 소리는 역전의 기회까지 제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대의 인원 배치 자체도 미드를 지금 당장 밀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대포. 자, 상대 정글도 빼먹을 수 있으면 빼먹어주고 암흑시약 쪽으로 무빙해주는 게 아니라 시야가 확실한 방향 쪽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취해주면서 정글을 빼먹어줍니다. 곧 있으면 용이 나오죠. 상대의 위치가 계속해서 보입니다. 자, 지금 제가 노플인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파밍을 하면 안 돼요. 상대도 이거를 기회를 삼아서 사실 저를 노렸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저도 지금 다시 보니까 절대 이게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냥 안전하게 좀 클리어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왜냐면 근처에 쓰리시가 랜턴 대기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집을 가려다가 집을 끊는데 그 이유는 이미 강가시아를 다 확정적으로 먹어뒀는데 괜히 제가 집을 갔던 타이밍에 강가시아라도 뺏겨버리면 용까지 뺏길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변수 자체를 아예 막기 위해서 이 시야를 잡았으니까 이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자는 취지에 집을 안 갔습니다. 말파이트 나이스. 빠른 결단 아주 좋았죠. 네, 이러면은 용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먹었습니다. 자, 징크스 죽어있고 이득을 계속 더 굴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수적으로 딱 4대4도 인원수 매칭이 되기 때문에 미드에서 계속 이 이득의 굴레를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돈이 많지만 그래도 굴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굴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이고, 발파이트 궁극기 없어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고, 저도 이제 딜을 마땅히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니까 안전하게 거리 내에서만 계속 움직여줍니다. 근데 현재 갑자기 쓰레쉬가 이제 물리게 되었죠. 그래서 안전한 위치에서 딜각을 다시 잡아봅니다. 일단 상대 핵심 스킬 잭스의 반격이랑 알리스타의 쿵쾅이 현재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딜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뒤늦게 합류한 그웬도 도끼를 의식하면서 신경 써가지고 도끼 놓치지 않고 계속 잡아줍니다. 네. 또 이렇게 돼서 집을 가려고 했더니 바론을 또 먹을 수가 있네요. 아군 텔레포트 있고, 그럼 어떡해요? 또 바론을 먹어야겠죠. 도끼 계속 돌려주고 아군이 오면 바로 버스트 합니다. 상당히 부자가 돼버렸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바론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철강궁을 가는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 너무 잘 컸고 상대가 이제 뭐 탱커가 그렇게 단단하다는 느낌까지는 없어가지고 이 정도로 딜찍노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아이템을 선택했고, 고연포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일단 사거리에서 그 광희의 검 효과, 트포의 효과를 W를 쓰면서 긴 사거리를 한 대씩 툭툭 포킹이 되는 거를 이제 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연포까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탑에서 말파이트가 데스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미드를 우리도 밀게 되었고, 제가 이제 궁을 맞았으니까 알리스타 보자마자 바로 플래시로 도망갑니다. 네, 이거는 동물적 반사신경으로 제가 피하게 됐죠. 이게 결국에는 제가 과거에 이 비슷한 장면을 맞이했었을 때 플래시를 들고 죽은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냥 빠른 판단으로 바로 눌러서 해당 상황을 변수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길 게임인데, 네, 확실하게 이겨주면 굉장히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드레이븐 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드리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항상 좋은 하루 보내세요.